입지적으로 어디일까? 어디일까? 우선은 서울 시내의 주택 공급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 뭐 재건축에 대한 완화, 그리고 재건축에 대해서 재건축, 재개발 또는 리모델링까지 다양한 정책으로 해서 도심 지역은 계속 공급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럼 그 주변 지역 어디일까? 그치? 3기 신도시들의 입지인데 3기 신도시들은 수도권하고 최대한 붙였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4기 신도시들은 붙일까? 아니면 떨어질까? 나는 이제 떨어뜨리는 선택을 못 할 것 같은데. 한번 너무 들어와서? 이미 그 단점이 너무 극명하고 가능성이 낮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 예상이 될 것 같아. 나는 우선 경기 북부 낙후된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 측면, 경기 북부나 경기 동부 지역에다가 하고 싶을 거란 말이야. 하지만 이쪽에 땅이 없어. 양쪽정 같이 아직도 물량이 엄청 남아있는 대규모 부지가 딱 칸이 버티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할 것 같아. 그 다음에 경기 동부 지역 문제점 어떤 게 있어? 상수원에 대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대한 모든 억제에 대한 네. 거는 이게 참 거기는 지금 너무 분노가 쌓이는 지역이라 쉽게 건들면 안 돼. 거기를 풀어서 하나를 던질 수 있을까? 못다. 풀 게 한 세네 개 같이 풀어야 돼서 못해. 이게 그래. 누가 칼로 이렇게 잘라. 그런 약간 문제점들이 있어. 그래서 3기 신도시하고 아마 유사하거나 아마 이게 상징적으로 뭐 하나 진짜 대장 4기 신도시의 대장에 하나는 던져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어디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보자고. 남아있는 지역이야. 가장 그 서울과 인접해서 저 빨간색이 아까 너 얘기했던 그린벨트 지역이거든. 그 송파하고 강동구 그리고 오른쪽이가 하남의 교산 그다음 미사 지역의 그 중간 지역이 개발 제한구역으로 남아 있는 하나의 후보지가 있지.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뭐 저 지역에 뭘 이렇게 어떤 권리 관계를 갖고 있는 건 전혀 없잖아. 없어. 근데 이제 우리가 쭉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보게 되면 유일하게 강남 3구 이남으로 남아있는 이제 가용지가 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뭔가 저기에 있는 빨간 덩어리를 드러내고 싶어. 가밀 향동까지 해가지고 교산한 그 가운데 부지를 빼버리고 싶단 말이야. 도시계획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나는 바로 붙어있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고 이쪽도 아직 좀 가용하다고 보거든. 결심을 하면. 결심을 하면 가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거기는 이미 구리시에서 많은 트라이를 하고 있어. 하고 있지. 도시개발구역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논의가 안 됐던 땅은 없어. 그치. 다 한 번씩 시도되거나 이미 시도하고 있거나 하겠지. 그래서 서측에서 찾는다면, 아니, 동측에서 찾는다면 여기나 이거 아까 이 가밀동 쪽이나 토평동 쪽이나 아니면 위에 이 구리 쪽에서 그치. 일부 조금 남아 있는 데도 있다. 물론 그것도 구리시나 남양주시에서 트라이 하고 있지. 해왔고. 근데 그것들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하지 않을까? 많은 우리가 몇 번 논의했을 때 그 3기 신도시 추가 발표했을 때 거진 다 이제 발표했어. 대곡도 이제 발표했고 마지막 남은 몇 개 지역 중에 하나가 이 지역이라 하는 거지. 너는 어때? 나는 공측에 열매이지 말고. 나는 솔직히 근데 사실 이 주제를 완전히 벗어나서 다음 정권은 지방의 균형 발전이 최우선이 될 것 같아. 지방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다음 정권, 그러니까 새 정부가 다시 서울에 붙여서 신도시를 뭘 한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일단 서울시 안에서, 기성시까지 안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좀 더 완화해주는 쪽으로, 속도감 있게 가주는 쪽으로서 공급을 얘기하는 거고, 붙여서 신도시 얘기는 못 할 것 같고. 아예 아예 지방의 거점 도시. 아예 언급조차 못하고 나는 지방의 균형 발전. 아니 나도 저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모든 거에 열렸어. 나도 그러니까 균형 말이 맞다 생각해. 그러니까 그 균형 발전 측면 당연히 할 거고. 맞아. 근데 나는 뭐 그게 쉽지는 않을 거고. 근데 반대로 주택 공급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 주택 공급 측면에서 보면 뭐 새로 신규 개발해서 하는 것보다 도심이나 기존 저층 주거지의 정비를 통한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을 거다. 그쪽이 더 드라이버가 걸릴 거다. 그리고 물론 이제 신규 공급을 하겠지. 근데 이건 되게 좀 신도시 규모가 아니라 그냥 개발 사업 정도의 규모로 몇 개 정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대상지들은 뭐 아까 얘기했던 가밀이나 뭐 토평이나
저쪽 아니면 서측에 나는 저 김포공항에 대한 그 주변 지역에 대한 또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그 논밭 집이 이런 그쪽을 트라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게 가장 많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예상은 신도시를 안 하거나 음. 해도 소규모에 그칠 것 같다. 정말 불합리한 데서 그치, 어쩔 수 없이 공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4기 신도시를 대규모로 하기에는 어, 3기 신도시를 벌려놓은 게 너무 많아. 그렇지. 3기 신도시들 아직 완전히 입주해서 준공하지도 않았고 3기 신도시들이 지금 뭐 대표적인 게 5개가 있지만 그 추가단지까지 하면 지금 10개가 넘는 3기 신도시들이 돌아가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들과 완전히 차별해서 새로운 대규모 신도시는 쉽진 않지만 아마 욕심은 날 것 같아. 새로운 정권에서. 왜? 근데 우리 정권에서는 뭔가 하나는 터뜨리고 싶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럼 도심에서의 용적률이 주택에 대한 용적률이 원래 우리가 300을 마진으로 봤단 말이야. 근데 이제 360이 됐어. 근데 지금의 문제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들어오면서 그거는 450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나는 360인데 쟤는 450이야. 그러면 이걸 밀어 올리려는 또 하방 압력이 생길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주택단지들의 밀도가 많이 높아질 수도 있어. 오르는 거 그걸 무기로 지금 주택 공급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이 과밀화의 문제나 경관의 문제들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게 좀 근데 우려스러워. 그래. 지방에 우리 도시나 건축의 교수님,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한테 전공 수업을 할 거잖아. 그러는데 정말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하나 있대. 뭐? 도시의 과밀화 얘기를 할 때. 지방 도시들은 그렇지. 아니 도시 과밀화가 왜 문제냐? 자기는 그걸 본 적도 없고 문제라고 인식할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주택 공급과 새로운 개발에 대한 논의는 수도권 지역과 그 수도권 외 지역에 극명한 이원화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어. 너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권 지역에 개발을 하면 공원 녹지 비율 얘기를 하잖아. 필수적으로 30% 20%. 근데 예를 들면 지방 같은데 춘천 같은데 개발 사업을 한다. 죄다 산지 녹지야 주변. 그래. 30% 공원 녹지 할 필요가 있을까? 없지. 뭐 대상지 바로 옆에 다 농지인데 산지인데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약간 다른 개념, 다른 기준들을 좀 해서 공급을 하는 다양한 전략들이 필요는 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뭔가 단일 규정으로 이 국토의 계획이나 개발이나 이용을 이제는 적용하기 힘들어졌어. 그래서 좀 더 개발 기준이나 계획 기준들이 지역마다 차별화되는 것들은 이제는 제도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아. 그래. 하여튼간 우리 지금 오늘 4기 신도시를 좀 알아본 거는 정권이 바뀌고 아마도 이런 주택 공급 정책이나 신도시 정책들이 조금 계속 나올 것 같고 우리 도시계획과 전문가들은 좀 어떤 시각으로 새로운 도시가 조성이 되거나 아니면 주택 공급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약간 다양한 의견들을 좀 들어보고 싶었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